증시가 반등이 나와야 우리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의 손실이 만회가 될 수 있겠죠. 앞서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요약하자면, 이 올해 12월까지 좀 좋은 그림으로 반등이 좀 나와서 가려면 이제 삼성전자나 여러 우량주 섹터들이 이제 한 여기 정도 밀리지 않는 1000포인트 밀리지 않는 선에서 가주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밀려버렸잖아요. 자, 이런 그림으로 가서 이제 오늘자로 삼성전자나 여러 종목들의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좀 걸쳐 있긴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조금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추세를 깨버리고 다시 올라갈 길이 멀어진 건 맞아요. 제 책에도 썼지만 지지선을 이탈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시장 때문에 잠시 이탈된 거라면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부터 강하게 이 가격을 다시 올라와 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마지막 희망으로 지켜봐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증시가 수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바이오 때문에 상승했죠. 그럼 바이오는 어떤 거죠? 치료제, 그 다음 백신입니다. 백신. 자, 그럼 백신과 치료제 때문에 올랐는데, 보통 바이오주 거품을 제가 많이 봐왔지만 어떤 식으로 전개가 흐름이 되죠? 네, 거품이 많이 일어났고 시가총액이 높은 바이오주 위주로 상승을 했다가 그 끝에가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급락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못 오르고요. 우리나라 바이오 거품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이때 바이오 거품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때 당시에, 벌써 1년 전이네요. 이때 당시에 카페에다가 이제 9월 달에 좀 좋지 않을 거다라고 썼던 것 같아요. 진짜 1년 전이네요. 왜냐면 바이오주가 실적을 실제로 내기는 어렵거든요. 미국에 있는 우량한, 영국에 있는 우량한 바이오 회사들이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었지. 임상 대상자도 훨씬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불리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위탁 생산하는 것이 이제 최선일 텐데,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상황이 또 발생을 했죠. 코로나 하락 이후 미국에서 돈을 풀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자체가 나스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의 돈을 풀어서 억지로 부양을 한 거죠. 그럼 뭐가 생긴 거죠? 거품에 바이오 거품까지 생긴 겁니다. 그럼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가 봐왔던 시장인데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슈나 뭐 어떤 테마가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 확실하게 내려가 줘야 되는, 또 조정도 확실히 없었어요. 이번에 조정을 받는 거긴 하지만 조정이 확실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기아차도 현대차도 그렇고 2차 파동이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그 우량 급등주 같은 경우도 상승이 크잖아요. 그러면 재료가 끝나면 죽어야 되는데 보합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격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2차 파동을 많이 갑니다. 이 그림이 이제 증시가 딱 그 그림인 거죠. 재료가 없고 호재도 없는데 돈을 들고 있어요. 세력이 안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안 던져요. 바이오나 다 던졌지만 그 외에 뭐 전기차라든지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그런 걸로 시가총액을 끌어올려서 증시 가격만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고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그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를 좀 우리가 공부해 봤을 때 스페인 독감 때요, 증시가, 스페인 독감이 끝나고 증시가 엄청나게 급등한 적이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있거든요. 이 이유가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이 되면서 사람들이 여행도 가고 그동안 집에 박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가서 이것저것 소비하고 돈 쓰게 돼서 이제 쇼핑도 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막 쇼핑하고 친구들하고 뭐 먹고 사 먹고 뭐 어디 뭐 이 구경도 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여행도 가고 관광도 하고. 그래서 증시가 엄청나게 펌핑된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펌핑해서 결국은 뭐가 왔죠? 엄청난 하락이 오게 됐었죠. 결국은. 그래서 제 생각에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가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와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그전에는 기업
그 정부나 정부 차원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고 하면 이제는 소비 차원에서 돈이 풀리는 것이 한 가지의 가능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한 상승, 여행주, 그래서 엔터주 이런 것들, 공연 업계도 지금 공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펌핑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갖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조정 단계에 있는데 지금 증시에 대해서 그럼 말해볼게요. 지금은 반등 자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반등 자리고 여기서 증시 자체만으로 반등 자리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에 실패해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폭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폭락은 맞는데 이제 그 하락폭으로 봤을 때 그래요. 자, 보시면 최근에 그 빠진 게 한 8% 정도, 이전에도 빠진 게 8% 정도, 조정받을 때 한 7, 8% 정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이전에 있었던 만큼의 하락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르긴 했지만 하락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락폭에서 더 빠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폭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지지선 부근에서 이제 반등, 제가 예상하는 반등 자리거든요. 반등 자리인데 이제 여기를 깨면은 이제 이전으로 또 이제 물량이 비어져 있는 곳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증시가 크게 보면 이렇게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가장 이례적으로 크게 빠진 겁니다. 요 정도 빠지게 됐다라는 거는 세력이 주가를 방어해줄 그 의욕이, 그러니까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빠지면 이제 저평가 그 반등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뒤에 시나리오가 전고점까지 정도만 가고 그 다음에 증시가 쭉 하락 추세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빼면 끝 신호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나스닥도 같은 모양이에요. 지금 나스닥도 지금 반등 자리거든요. 이제 장 시작되는데 지금 반등 자리에다가 여기서 빼게 되면 이제 더 크게 빠지게 돼요. 제가 선물 차트로 봤을 때는 더 빠지는 자리였는데 이 나스닥 차트로 보니까 또 이제 반등 자리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지금 자리가 나스닥 그 선물도 그렇고 중요하게 계속 반등을 해줘야 되는 자리이긴 맞아요. 네,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서 더 빼면 안 돼. 더 빼면 안 된다라기보다 더 빠지면 이제 더 좋지 않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오늘 샀던 분들은 이제 수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 반등이 나오다 또 빠지게 되면서 이제 이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 좋지가 않게 되어버리는 거죠. 추세가 완전 꺾이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많이 빼면 고점에서 상투에서 그렇게 많이 빼면 고점 신호로 해석해서 앞으로 추세 하락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 추세 하락에 여러 신호가 있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뭐 있는데 확실하게 코스닥이라든지 뭐 코스피라든지 그런 모양을 또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아무튼 어려운 시장인 건 맞아요. 어려운 시장이고 호재는 없고 악재만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압박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 악재보다는 그 헝다 악재가 제일 세요. 이게 기업 연쇄 부도로 갈 수 있거든요. 연쇄로.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헝다가 차지하는 게 은행에서 부채가 0.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0.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5%면 엄청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에서 경제 규모 2위인데 2위 국가에서 0.5% 차지하는 회사가 부도가 난다라는 거 엄청난 건데 이게 별거 아닌 걸로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래요. 근데 중국 애들은 워낙에 통계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것도 믿을 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이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이제 그 바이러스 사태가 치료제가 나오면서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치료제가 나오면서 종식되는 분위기로 가면 이제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지금 시점에서 이 헝다 리스크라든지 다른 리스크가 발동해서 증시를 더 무너뜨려 버린다. 그러면 그 제가 아까 예상했던 부분은 좀 멀어지는 걸로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현 상황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자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주식은 이제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께서 스윙이나 또는 이제 스윙보다 좀 더 길게 매매하는 거, 장투를 가치 투자, 장투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시장은 장투할 시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닙니다. 만약에 장투를 하시려고 하면 여기서 증시가 한 요만큼 쭉 빼버리는 거 있잖아요. 급락해서 한 요만큼 쭉 빼버리면 그때는 장투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와 버린 시장에서 장투를 한다는 건 이건 좀 너무 위험해요. 확률적으로 좀 불리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장투는 300일선 있죠. 300일선 밑에서 하는 게 맞아요. 거기다가 차트도 봐야겠죠. 물론 코스닥 밑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오히려 지금 이런 불안 장세에서 좀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아예 좀 그냥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투자라는 게 오늘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하면 망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주식하면 흔들립니다. 종목 하나하나에. 급등주에 흔들리고 반등하는 것에 흔들리고 내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흔들려요. 장투를 하실 거면 그에 맞는 시장 상황 가운데서 기회를 받다가 하시는 게 맞아요. 장투라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빠지면요. 만약에 지금 빠지기 시작하면 6개월에서 1년 조정받는데 6개월에서 1년 억지로 들고 가게 돼버리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남들이 신경 안 쓸 때, 남들이 잘 모를 때, 그때 주식을 사서, 가치 있는 주식을 사서 가지고 가서 수익을 보는 게 그게 장투의 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장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지금 현금 다 정리해버리고 시장에 아예 깊이 빠질 때를 기다리세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예요. 내려오는 속도도 빠를 거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뭐 단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시장이 매우 좋겠죠. 사실은 눌림목으로 사기가 매우 좋은 시장이겠죠.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압박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힘든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전업 투자라고 하면 더더욱 이런 포지션에서 장투 안 하죠. 전업 투자라고 하면 이런 포지션에서 장투 안 하고 눌림목이나 이제 단타 위주로 갈 수밖에 없죠. 시드가 많지 않은 이상 눌림목이나 단타로 가야만 커버할 수가 있죠.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승산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증시가 이 바이오 거품 이때 꺼져야 되는 게 이제 정상이라고 봤는데 꺼지지 않고 또 기다린다는 건 어떤 다른 탈을 준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냥 투자자들에 의해서 올라온 것인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확실하게 모멘텀이 붙어야 되거든요.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호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수할 필요는 또 없는 거죠. 장투 말하는 겁니다. 장투. 그래서 지금 상황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포지션을 정해서 판단을 하시면 그게 오히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눌림목을 한다. 그러면 이제 확실한 눌림목 자리를 연구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자리 이렇게 폭락을 하더라도 다 대응이 가능해요. 손실은 보긴 하겠지만 대응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